자,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학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꼭 찾아가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피해 사례들은 1편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1편 영상도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피해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피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원이라는 공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디자인과 부적합한 마감 자재의 선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자, 몇 해 전 일입니다. 상가 건물의 2층에 학원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3층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2층에도 인테리어 공사하니까 구경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3층에도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해서 저도 구경을 뭐 같은 건물에 같은 층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인테리어가 진행됐나 싶어서 같은 학원입니다. 저도 구경을 갔었는데 원장님이 학원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40평대의 학원이고 공사 기간은 거의 2달 정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원 인테리어 비용은 1억 이상이 들어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원 박사가 들었던 생각에 40평 학원에 공사 기간이 2달,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이상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현장이 가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학원에서는 보지 못했던 입체감을 살린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그렇게 학원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눈이 즐겁죠. 눈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학원을 쭉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서면서 이제 2층에 내려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큰일 났구나. 어찌 감당하시려고 6개월 안에 후회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인테리어 다 되어 있는데 마땅히 손 쓸 방법도 없는데 원장님 큰일 나셨습니다. 어찌 감당하실 겁니까? 6개월 안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학원 되게 예쁘네요. 하고만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 인테리어는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모님 친구분 남편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층에 작업하셨던 원장님이 확장 공사하신다고 하셔서 다시 그 학원에 가서 공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3층에 원장님을 뵀겠죠. 그래서 이제 3층에 원장님 뵀는데 원장님께서 소장님께 상의 드릴 일이 있다고 해서 3층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1년 만에 방문한 학원은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상의해 오셔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학원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보수를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생각 못했던 이제 강의실로 써보니까 구조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불편하셔서 쓸모없는 강의실이라고 구조 변경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시라고 했습니다. 뭐 그냥 쓰시라고 했고 40평대 학원을 1억 이상 들여서 2달간의 작업을 통해 학원을 개원했는데 1년 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 아프죠? 학원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를 한다면 6개월에서 1년마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원 운영 기간을 10년 정도로 본다면 그냥 최소 3천만 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사실은 그 이상이죠. 1년 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상황인데 뭐 1억 들려고 했는데 3천만 원 뭐 이게 보수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 보지 일단은 마음이 안 드는데 그냥 싹 지우고 새로 하고 싶겠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번째는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피해 사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크죠. 근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1편에서 이 부분 설명을 해드렸는데 학원 인테리어도 하는 업체와 학원 인테리어만 하는 업체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디테일한 설계 부분에서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의 피해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1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2편 보시는 원장님들은 1편 꼭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 제가 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인테리어 하는 업체는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 학원과 영어만, 수학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의 차이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날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세 번째 사연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자, 5천만 원 이상 가는 피해 사례입니다. 5천만 원. 돈으로 제가 쉽게 팍 와닿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 초보 학원 인테리어 다 처음 해보시니까 그냥 이쁘네, 잘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게 최선일까에 대한 고민은, 표현이 그렇지만 초보의 입장에서 보시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업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하는 업체 같으면 좀 덜 하겠지만, 그냥 원장님 예산에 맞춰 드릴게요, 어떻게 원장님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 드립니다, 이런 업체 만나면 그냥 껍데기만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안 보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례고,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얼마 전 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평수는 같겠죠, 과목을 달리하여 학원을 하나 더 오픈 준비를 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하셔서, 그러면 현장 사진 찍으시고 시설 평면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의 시설 평면도를 하나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강의실 배치 계획이 다 돼 있는 이런 부분 시설 평면도인데, 이 화면이 아니고 그냥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온 거고, 그래서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현재는 강의실 5개의 구조로 된 학원을 8년간 운영하시면서 강의실 하나가 늘 부족하고 아쉬웠답니다. 강의실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느낌의 학원이었는데, 상담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실들이 있는데, 강의실 5개로 된 구조였는데, 늘 하나가 아쉬워서, 그래서 강의실 하나도 아쉬웠던 차에, 같은 건물에 다른 층에 또 마침 또 자리가 되어서 확장을 한 층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학원의 시설 평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박사가 시설 평면도를 확인을 해보니 강의실 6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의 학원이었습니다. 강의실 6개. 그래서 이 사실은 원장님께서 8년 동안이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0평인가 40평, 45평에서 50평 사이의 도면이었는데, 제 사무실에 각 평형별로 도면 샘플들이 시공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다행히 많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평형대의 도면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강의실 6개는 다 나왔었습니다. 평면 상가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지만 그 정도 평수의 강의실 6개는 다 나와 있었는데, 원장님은 강의실 5개로 8년 동안이나 사용하셨죠. 그래서 강의실에 대한 아쉬움이 없으셨으면 모르겠지만, 강의실 하나가 늘 아쉬웠는데 그걸 8년 만에 충분히 강의실 6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아셨겠죠. 그래서 제가 학원 인테리어 어디서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친구가 인테리어를 해서 친구와 상의해 가면서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친구하고 상담실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이렇게 상의하셨단 말이죠. 안타깝죠. 그래서 학원이라는 공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공간 분할로 인테리어가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학원 인테리어 강의실 6개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5개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도 학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묻질 않겠죠. 어떤 공간이 필요하노?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제시를 하겠죠. 근데 이제 친구분도 인테리어를 하니까 학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원장님한테 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그렇게 뭐 상담실은 여기 할까 강의실은 여기 할까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나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그렇게 상황에 가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처럼 인테리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시설 평면도를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다가 원장님 강의실 1번은 설계가 제 눈에는 1번이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강의실이 1번 강의실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소장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시설 평면도에 불편한 게 보입니다 라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셨죠 이러면서 하길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여기까지 오픈을 하기를 좀 그래서 그런데 뭐 설명에 오면 제가 샘플로 2개의 강의실을 두고 A안 B안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어떤 게 더 불편할까요? 해보면 여태까지 정답을 맞추신 원장님 딱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공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네 라는 대답을 그때서야 하셨기 때문에 도면만 보시면 시설 평면도만 보시면 그냥 잘 모르십니다. 그게 이제 시공이 되고 이제 공사가 끝났을 때 써보면 아 이게 불편해서 못 견뎌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뜯고 새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학원이란 공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서 다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인테리어가 진행되면 불편한 점들은 개원 후에 다 발생하고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8년 동안 강의실 하나가 늘 아쉬웠다고 하시는 원장님. 자, 강의실 하나에서 1시간당, 2시간당 수업료가 얼마 나오는지 학원 계시는 분들 금방 계산이 되죠. 뭐 6명, 8명 정도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타임에 수업료 얼마 나오는지 아실 거고 그러면 한 달간에 그 강의실에서 총 수임 수업료가 얼마 나올지 곱하기 12에 12달이니까 거기에 8년이라는 시간을 곱해보면 이 원장님이 놓쳐버린 수업료가 얼마일지 계산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 몇 가지 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1편과 2편의 영상들은 예비 원장님들께서 학원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시행착오 없이 만족감이 높은 성공 개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학원 인테리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 채널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학원 인테리어 읽어주는 학원 박사 이렇게 보면 동영상이 뭐 84개, 84개 올라가 있고 여기 보면 뭐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뭐 Q&A 코너도 뭐 진행하고 있고 뭐 원스톱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 제가 영상 올려놨죠. 학원 인테리어 상담 시기는 상가 계약 전후가 아닙니다. 여기도 한 9분 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학원 리모델링 이럴 때는 하지 마세요. 리모델링도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이런 부분들도 영상들이 있고 뭐 기본적인 쇼츠 영상들 이런 부분들 계속 뭐 업데이트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구독, 좋아요 뭐 필요하신 분들 해놓으시면 그냥 아 이런 분위기 작업들이 있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원장님들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여기 뭐 인기 동영상 학원 소방법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죠, 그죠? 학원 소방법 뭐 30평 인테리어 견적 비용 60평 허가 면적에 대한 것들 상가 계약점 모르면 몇백 날아갑니다.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고 공사 기간은 어떻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학원 관리 설립 법규라든지 그냥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뭐 여기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보시면 뭐 학원 인테리어 현장 소식들, 뭐 제가 운영하고 잘 일하고 있는 부분들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학원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견적 상담에 필요한 기간들, 계약 후 체크리스트, 뭐 이런 부분들 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 이제 원장님들이 찾아보시면 뭐 학원 인테리어 1,000만 원 아끼는 방법, 눈탱이 안 받는 방법 이런 거 자꾸 클릭해서 보시는데 거의 뭐 쓸모없는 얘기들이고, 왜 뭐 피해 사례가 발생이 되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너무 싼 것도 이상하고 비싼 것도 이상하고, 이게 원장님이 학원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면서 이건 그래서 지금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2편부터 보시는 분은 이걸 모르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비 원장님들의 학원 인테리어 상담 시기로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대부분 상가 계약 후에 찾아오십니다. 상가 계약 후에. 상가 계약 후에 찾아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죠. 학원 허가 면적이 허가가 안 나오는 곳에 상가 계약을 한다든지, 잠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학원 허가 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실제 도면 작업을 해보면 허가 면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계약에서 오니까 뭐 돌이킬 방법이 없죠. 그러면 학원 개원 시기 늦어지고 계약금 늦어지고 날리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들, 학원 허가 면적이 나오려고 하면 상가를 몇 평 되는 상가를 임대해야 되는지 이런 영상들도 있고, 다음에 학원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 학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는 어떻게 찾는지 이 부분도 영상 9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유튜브 채널에 다 있습니다. 보시고 각 지역별로 전문 업체를 찾아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2편부터 보신 분들은 이 부분 뭐 1편에 가시기 전에 상가의 주변 환경에 따른 학원 인테리어 계약 방법 미리 오시면 제가 설명에 따라든지 컨설팅할 때 알려드리는데, 계약해 놓고 오시면 상가 주변 환경에 따른 인테리어 방법을 다 놓치실 거고, 상가 내부 마감 상태에 따른 계약 방법과 렌트 프리 더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혜택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계약해 놓고 오시면 혜택 없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죠. 상가 계약서의 특약 부분을 원장님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상가 계약 종료 후 건물주와 분쟁 방지하는 방법도 설명회라든지 1:1 컨설팅에서 알려드리는데, 뭐 이런 부분들 다 계약해 놓고 오시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드린 거거든요. 예. 학원 인테리어 상담 시기는 가능하면 빨리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가가 없더라도 상담 받아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특히나 대구나 대구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좋죠. 설명에 참석하셔서 2~3시간 설명 듣고 가면 제가 대부분 다 짚어드리는데, 대부분 상가 계약 후에 오시면 뭐 어긋나고 분쟁이 생기는 것들은 다 뭐 절반 이상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잘해드릴 수 있는 거는 상가 계약 후에 오시는 거는 제가 설계 잘해드려서 일 마무리 잘해드리는 게 제 역할들이고, 설계 전에 상담을 오시면 설명회라든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에서 들은 부분들 제가 현장에서 그냥 면대면으로 바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학원 인테리어 상담 시기는 꼭 저한테 오시지 않더라도 각 지역별로 미리 움직이십시오. 학원 개원 1년 전, 최소 6개월 전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가 보는 요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셔서 상가도 보러 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구독자 1000분 기념으로 해서 원장님 학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꼭 찾아가세요 했는데 1편, 2편 다 보시고
시행착오만 겪지 않고 업체 선정 잘 하셔서 하시면 뭐 5천만 원 이상의 만족감이 더 뭐 충만한 상태에서 성공 개원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